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와 함께 몽테뉴 클래스, 몽테뉴 에세이 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다작을 좀 해보셨나요? 다양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을 쭉 쓰면 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을 정말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에만 내 마음을 밖에 두고 있었어요. 직장, 가정, 자식, 아내, 남편 이런 데다가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을 글로 쓰려니까 버겁죠. 내 마음을 또 말로 표현하려니까 두렵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많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은 걷는 사람이라고. 그 걷는다는 것이 말 그대로 걷는 겁니다. 걷다 보면 그 오롯이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2주차 자기 성찰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에세이의 본질과 몽테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자,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의 변화, 아니면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좀 힘이 생겼다.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탁 멈춰놓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러면 너무 좋죠. 사실 그러면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계속 외로울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와 친해지는 법, 그것은 자기 성찰의 힘에서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작성한 짧은 에세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자기 성찰의 힘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은요, 왜 중요할까요?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네, 세상에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 사실,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행복도 사랑도 또 건강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시작인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 성찰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 반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길을 탐색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 남의 이야기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삶은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정말 지금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삶을 더 깊이 돌아보고 또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성찰 일기를 쓰는 겁니다. 네, 다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글을 편안하게 쓰세요. 글자 숫자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길이는. 네, 그냥 단어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길게 문장으로 해서 500자가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질문 던져드릴게요. 네, 지금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존하는 내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이 있었냐? 그게 언제냐? 네, 요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네, 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때 내가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걸 배웠네? 네, 그런 거 좋죠.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 들으셨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0분, 15분 정도 글을 쓰시면 돼요. 네, 잘 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글을 쓰셨다라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가족분들하고요, 함께 공유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들 이렇게 식사할 때 좀 이렇게 들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 자신이 알려주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서 가족들의 피드백, 아니면 또 친구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 뭐 이러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시면 좋죠. 네. 실제로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면 서로가 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제 거기서 궁금한 점, 공감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간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깊이 있게 여기서 더 연상되는 글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질문이라고 막 던지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 그 저자의 감정을 좀 배려해서 그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가 좀 힘이 나죠. 공감을 받는 것 같고 지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유튜브로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인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대화의 주제가 훨씬 더 폭넓고 깊어질 겁니다. 뭐 계속 앉아가지고 아파트값 얘기하고 아이들 학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바꾼 얘기하고 너무 좀 지겹지 않아요? 어느 순간 좀 천박해지기도 하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품격 있고 고상하고 좀 우아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까 쓴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에세이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정에서 이것들이 시작되었는지를 서술을 하시면 좋죠. 그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이 느껴졌어 라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의 발단이 되는 사건 또는 감정, 이것이 왜 됐는지 앞에를 붙여줄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 그 다음에 변화된 자신을 표현해 줘야죠. 이제 요게 뒤로 붙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내가 힘들었던 순간, 그죠?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 뭐 재수할 때다. 그러면 재수할 때 그 감정들을 쭉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그 재수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뭐 고3 때 공부를 조금 덜 했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높게 학교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죠? 깨달은 점, 변화. 그래서 내가 정말 재수할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어. 더 이상 그 힘든 그 수험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학교를 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표현해 주시면 좋은 글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앞으로의 다짐, 질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맞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재수했던 시절, 그때 생각하면서, 야,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학원에서 차가운 도시락 먹고, 컵라면 먹어서 공부했던 그 시기보다는 아유, 행복해. 난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자기 성찰은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또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짧은 일기를 쓰고 거기다가 앞에 그게 발생되는 사건, 감정 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은 어떤 변화, 깨달은 점 뒤에 붙여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다짐이나 아니면 아예 열린 결말로 질문으로 마감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몽테뉴가 이야기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자신을 탐구하는 힘, 그 능력,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것을 오늘 자아성찰로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솔직한 글쓰기, 그러니까 정말 화려한 어떤 만연체로 막 말도 안 되게 막 길게 늘어뜨리고 막 형용사, 부사 막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길게 늘리는 그런 글이 아니라, 네, 정말 담백하고 솔직한 글이 오히려 독자에게 더 호소력 있고 독자를 더 매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브랜딩 스토리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